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시장이 회복 기조를 이어가다가 잠깐 멈추고 이 연준의 FOMC 회의로 공개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여전히 연준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고요. 그렇게 매파적이지도 비둘기파적이지도 않다. 이런 발언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보자면 소매업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난이도가 좀 있는 시장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좀 하락했는데 이런 하락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긴축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5% 하락했고 나스닥이 1.2% 하락, S&P 500이 0.7% 하락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다 내렸는데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애플이 0.8%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섹터에서 일라이릴리가 2.1% 상승했습니다. 7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과 동일합니다. 시장에서는 0.1% 정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봤지만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자동차 판매가 전월 대비 1.6% 감소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판매가 전월 대비 1.8% 감소한 게 감소했는데 온라인 쇼핑에서 2.7% 증가하면서 상쇄시켰습니다. 지난달에 아마존 프라임 행사 덕분에 온라인 쇼핑이 좀 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연준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훨씬 넘고 있어가지고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지만은 지금 물가 상승률 2%로 결국에는 되돌아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돌아올 때까지는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누적된 통화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이런 것도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증시 상승은 지나친 낙관론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락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 상승은 인플레 및 고용 시장에 대한 낙관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인플레가 지금 둔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3년까지 고인플레이션이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펀더멘탈과 인플레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20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아직 증시 바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의 법칙이라는 것은 CPI 상승률과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 두 지표를 더한 값이 20보다 낮아야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는데 현재는 28.5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0 밑으로 내려오려면 인플레이션이 0%이거나 아니면 S&P 500이 2,500에 도달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이익 상승률이 이익 증가율이 50%에 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지표들도 발표가 됐고 중요했던 연준의 이야기들 그리고 다른 글로벌 IB들의 시각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7월에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증가율이 좀 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일단 주유소 판매가 좀 큰 폭으로 유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자동차 판매하고 부품 소비가 원활하지 못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하지만은 마이너스로 가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오히려 좀 다행인 거라고 네. 보고 있었는데 온라인 쇼핑이 좀 많이 늘은 것 때문에 원인 어느 정도 좀 상쇄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온라인 쇼핑 쪽에서 좀 방어를 해준 것 같은데 그런데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내려갔는데 왜 이쪽에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나요? 절대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건 금액이 내려가니까. 네, 그렇군요. 절대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럼 소비 같은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당분간은 좀 크게 늘어나기가 좀 힘들까요? 아무래도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어제도 이제 월마트의 실적을 보면서 월마트가 다른 데보다 좀 세일 폭이 좀 크거든요. 할인 네. 폭이 큰데 그렇게 본다면은 중산층에서도 월마트를 예전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온 만큼 네. 물가 상승, 제품 가격 인상을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좀 더 싼 곳으로만 몰리지 않나, 그리고 싼 제품만 더 팔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의 양보다 소비의 질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지표들로 해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비가 이렇게 됐을 때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지표였죠, 이번에. 그렇죠. 어렵죠. 아직까지 소비 판매가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도 보합을 유지했고요. 전문가들 전망치도 0.1%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본 만큼 결국에는 그 예상치에 거의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별로 예상치랑 차이가 없었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큰 폭으로 좀 경기 침체로 연결될 만큼의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마트가 사실 낮아진 눈높이를 좀 충족시키는 실적을 냈는데 오늘은 타깃이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결국 재고 때문인가요? 그렇죠. 재고를 빨리 처분하려고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선 것이 네. 순이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타깃이나 이런 쪽은 실적이 좀 부진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재고 처분을 많이 했으면은 네. 일단은 재고를 또 다시 이제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완전히 털고 간다라는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을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봐야 될 것을 보는데 만약에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을 했다면 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재고를 좀 털고 가는 이런 전략을 취했는데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2분기가 좀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멘트를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하죠.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좀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훨씬 높으니까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로 가겠다라고 멘트를 줬는데 금리 인상 지속하겠다는 거죠. 네, 시장에서는 네. 어떤 이런 멘트는 솔직한 얘기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75bp나 50bp 계속적으로 강력한 금리 인상 긴축 의지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했는데, 네. 해석에 어떻게 주안점을 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아니고 매파적인 발언도 없었고 네. 그냥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해석 시장이 그동안에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석을 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역시 타겟의 어떤 실적도 소매 판매 이쪽도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연준 쪽에서 얘기를 한 게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또 메시지를 같이 던져가지고 맞아요. 그럼 0.75%포인트 인상 요거는 조금 배제를 해도 되나요? 그렇죠. 어제 시장에서도 여전히 한 65% 정도는 50bp를 예상하고 있고 네. 35% 정도는 75bp를 예상하고 있는데 계속 60대 40 요 비율이 계속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지금 일단 잭슨홀 미팅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수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 9월 FOMC 가서는 빅스텝 정도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금은 우세한 거죠? 그렇죠. 일단 CPI랑 잭슨홀 미팅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잭슨홀 미팅까지 조금 기다려보시면서 파월 의장의 멘트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0bp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언제든 이 부분이 경제지표나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이제 미국 증시 상승이 지나친 낙관론이다 이렇게 내놨는데 결국에는 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네.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지금 고용 시장도 결국에는 지금 과열돼 있지만은 네. 꺾일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결국에는 꺾일 것이다. 그러면은 긴축에 대한 금리 인상 아까도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왔지만 네.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되면은 멈출 것이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 또 안 좋아지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 소폭의 금리 인하도 바라본다. 그런 낙관론이 어울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20의 법칙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 의견입니다. 아직까지 좀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 전반적인 상황들이 더 나아져야 된다, 이런 소리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네.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아이비들 쪽에서도 약간 좀 비관론 쪽에 좀 무게를 두는 의견들을 계속 지난달서부터 내고 있는데,
일단 뭐 자기네들이 20의 법칙이라는 거를 지금 뭐 들고 나와가지고 물가 상승, 즉 CPI 더하기 그다음에 기업의 뭐 주가 수익 비율 뭐 이걸 더하면은 네. 지금 현재 28.5다. 퍼가 한 20 정도 되니까 네. CPI 8.5 더하면 28.5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20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뭐 20보다 낮아야지 지금 현재 증시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 수치가 어떻게 보면 20 밑으로 떨어지려면 기업들의 계속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그쵸.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거는 지금 소비 지표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증시 바닥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기업들의 실적이 뛰어나게 좋아지거나 물가 상승률이 확 잡혀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뭐 바닥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오는 그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의 의견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전문가님 생각도 좀 궁금한데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상승이 강하지 않을 거라고 의견을 늘 주시긴 했어요. 앞으로의 좀 흐름이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저는 한 3주 정도? 네. 그 정도는 조금 이제 뭐 조금 좀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이제 재차 어느 정도 조금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오면은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보면은 네. 바닥을 확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펀더멘탈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추세적인 매매하는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차트만 보고 사들어가는 입장인데 네. 물론 올해에는 저는 뭐 6월 달에 지금 현재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경우에 그 전저점을 하회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네. 하지만 내년에는 또 한 차례 저기도 한번 테스트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바닥을 디딘 구간보다도 더 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내년에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제가 미국 증시를 매일 네네. 이렇게 데일리로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은 네. 보면은 가격적으로 그렇게 아주 싸다 뭐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솔직히 못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은 6월 달에도 조금 더 빠지면 좀 싸다라는 구간에 좀 들어왔을 수도 있었는데 많이 싸다라고. 근데 어느 정도 싸려고 하는 시점에 조금 지수가 이제 방향을 이제 네네. 우상향으로 하면서 네. 틀었는데 조금 여전히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인플레이션이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7% 이하로 CPI가 바로 떨어지기는 솔직히 올해 내에는 힘들다라고 네, 보고 네. 있고 내년 빠르면 1월에는 7% 이하로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쉽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이 좀 빨리 잡히지 않는 이상 지수가 또 한 번 불안함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업황이나 뭐 업계별로 봤을 때 반도체 쪽이 오늘 미국 증시에서 좀 부진했거든요. 네.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고 수요 전망들이 이제 부진한 수요 전망은 뭐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업황이야 이제는 다 알려지다시피 네. 연말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업황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솔직히 좀 불투명합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업황 특히 이제 우리나라 D램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업황이 바로 돌아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전체적인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이 안 좋아진 수치에서 더 안 좋아지기를 좀 바라야지 여기서 뭐 급격하게 터닝을 한다던가 그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보수적인 의견 주시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매도 압력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잠시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한참 회복을 하다가 또 최근에 또 계속 지수 회복하는 동안은 조용했어요. 네, 어제 이제 소폭 빠졌는데 아직까지 네. 5일선 지지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네. 오늘 소폭 상승도 가능할지도 않을까.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히려, 네. 지금은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지수가 확 빠지려면은 반도체 업종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아가다가 어제 지수의 하락으로 좀 멈췄단 말이에요. 네네. 오늘 다시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반도체 쪽의 상승이. 네.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좀 있어가지고 상승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반도체 쪽의 순환매가 저는 어느 정도 좀 끝나면은 지수의 하락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차례가 아직 조금밖에 덜 돌아와가지고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는데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꺾이는 신호가 나오면 지수의 하락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애플 책이죠. 애플이 아이폰 14 공개하겠다고 다음 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슬슬 애플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봐도 될까요? 네, 지금 한 약 3주 정도, 9월 7일 날 발표로 알고 있는데, 네. 신형 아이폰이 한 3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쪽에 이제 뭐,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들,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네. 갑자기 까먹었는데. BH죠. BH라든가. 선별적인 좀 매수는 뭐, 선취매는 좀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애플 밸류체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폰이나 애플 신형 제품들 공개가 될 때마다 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어제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상승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하락 맞아요. 쪽이 좀 계속 이어질까요? 국내 네. 시장도?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좀 버티지 않으면은 조금 네. 하락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일시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상승이 나오면은 지수는 어제 뭐 미국 시장 먼저 빠졌으니까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그 외국인 수급 흐름이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좀 조용해서. 많이는 안 팔더라도 소폭 차익을 계속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뭐 업종별 종목별로는 챙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들어오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여전히. 어느 정도 조금 지수의 조정과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싸지면 다시 들어올 것인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지금 뭐 프로그램 매도나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량 조절만 조금 당분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이렇게 시장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국 증시의 하락을 좀 잘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좀 그동안 공개됐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닥 매파적이지도 비둘기파적이지도 않았던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지표들이 더 중요해지는 구간인데요. 일단은 증시들이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회복하다가 숨고르기에 좀 직면한 상황이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포트폴리오와 전략들 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